예,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대전 항공협회 심판위원장을 보고 있는 강희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저를 소개하는 프로필이 있어야 되는데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번에 할 때는 제가 준비를 해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항공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늘 오셨는데 처음 접하실 겁니다. 항공을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통 놀이인 투어와 전통 무예인 국궁, 서양에서 온 양궁, 또 다트가 있습니다. 이 종목을 합해서 장점들로만 접목해서 만든 한국에서 만든 창시형 생활체육 종목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핀이 안전합니다. 어린아이도 할 수가 있도록 가볍고 아주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안전하고요. 또한 관역에 핀이 맞았을 경우에 점수가 하단부 보면 점수 표시부가 있는데 점수 표시부에 자동으로 점수가 계산이 됩니다. 또한 IT 기술인데요. 다중 접종 기술이라고 해서 핀이 관역에 맞았을 때 여러 가지 그 핀의 그 점수를 감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으면 자동으로 점수가 계산이 됩니다. 또 항공은 경기 규칙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오른손으로 5회를 투구하고 왼손으로 5회를 투구해서 합해가지고 점수가 자동 계산이 되면 그 점수로 인해서 순위를, 승패를 가리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공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어디서나 할 수 있는 항공입니다. 참 좋은 대한민국에서 만든 생활체육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세대, 여기서 3세대란 여러 아버지, 할아버지, 아들 이런 게 아니라 온 가족, 여러 장애인도 노인도 이런 쪽을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 스포츠고요. 그래서 전통을 창조한 새로운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항공이 되겠습니다. 항공은 어떻게 탄생이 됐느냐면 2006년도에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에서 봄축제가 열렸습니다. 이때 허강 회장님께서 이다트 체험 부스를 마련해서 운영을 했는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중에 휠체어를 탄 할아버지와 아들과 며느리와 손녀가 참여를 했는데 이다트 하는 그 체험을 보고 저도 감명을 받았지만 그 옆에 있던 송파구청 문화체육과 담당자께서 이런 게 정말로 생활체육인데 라고 허강 회장님한테 기뜸을 해주셨습니다. 이때 허강 회장님께서 생활체육이 뭐지? 라고 고민을 하시면서 연구 끝에 한궁이라는 한국에서 창시한 생활체육 종목을 탄생을 시켰습니다. 2009년도에 대한항공협회가 창립이 되었고 2013년도에 대한장애인 항공연맹이 탄생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항공이 시작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항공은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핀이 아주 안전합니다. 핀에 자석이 있는데 이 자석은 요철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개발한 울트라 소니 웰딩 방식으로 융착해서 만들어서 핀이 절대 분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또 양손으로 써서 투구를 하기 때문에 양내에다가 전달해 가지고 학습 집중력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또 항공은
남녀노소 누구나 다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탁월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어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서 하기 때문에 소통, 공감에 배려를 하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투구 자세입니다. 측면형 자세인데, 측면형 자세는 양발을 일자로 서서 편안하게 쓴 상태에서 관역이 오른쪽, 왼쪽에 있을 때 90도 각도로 손을 뻗어서 하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이 자세는 대의할 때마다, 대의 있을 때 기본 자세, 표준 자세가 되겠습니다. 또 정면 자세가 있는데, 그 측면 자세가 곤란할 경우에 정면 자세로 그대로 핀을 잡고 눈앞으로 당겼다가 앞으로 쭉 뻗는 측면 자세를 변형된 정면 자세가 되겠습니다. 혼합형 투구 자세인데, 한쪽 팔로 오른쪽 팔이 됐던 왼쪽 팔이 사용을 못할 때 한쪽 발로만 투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측면 자세로 한번 하고 정면 자세로 한번 하는 혼합형 자세가 있겠습니다. 투구 순서입니다. 첫 번째로 핀을 잡고 손등에다 올려서 잡습니다. 해서 하나, 둘이 조준이 되겠습니다. 조준은 관역과 핀과 내 눈과 일직선이 되도록 하는 것이 조준입니다. 그 다음에 준비가 되겠습니다. 세 다음에 준비인데, 준비는 그대로 팔꿈치를 아래로 내리면서 끌어다니면서 내 눈까지 오는 것이 준비가 되겠습니다. 시작은 여기서 뻗으면서, 스트레칭으로 뻗으면서 동작이 되겠습니다. 투구거리도 설명을 드리면, 투구거리는 선수가 기준선 오른쪽 발로부터, 오른쪽 발이 됐던 왼쪽 발이 됐던 기준선으로부터 관역의 앞 다리까지가 투구거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점수 기록법입니다. 먼저 기록지에 심판원이라고 본인의 이름을 적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이 어디 코트에 본인이 지금 위치했는지 코트 번호를 쓰고, 그 다음에 선수의 소속을 기록을 합니다. 이때 본인의 소속이 아닙니다. 선수의 소속입니다. 또 이 경기가 단체전인지 개인전인지 8강전인지 4강전인지 그 부를 적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름칸에 참가하는 선수 이름을 적고요. 그 다음에 기록이 시작됩니다. 관역에 지금 7점이 맞았습니다. 그러면 표시구에 7점이 뜹니다. 그때 7을 기록하시고요. 관역 밖에 0점입니다. 0점은 표시구에 0점이 뜨지 않습니다. 그대로 0점을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3점입니다. 3점이 뜨고요. 기록을 합니다. 3점이고요. 그 다음에 합해서 누계 점수이기 때문에 10점이 뜹니다. 다음은 8점입니다. 8점이 기록부에 뜨고요. 8점을 기록합니다. 그러면 아까 10점하고 8점을 도합해서 18점이 되고요. 4점이 됩니다. 4점이 뜨고요. 4점을 기록합니다.計 22점이 됩니다. 22점을 기록을 하고, 이때 오른손 투구가 다 됐다고 선수는 하면서 핀을 잡으러 들을 겁니다. 이때 주심은 두르지 말라고, 다른 코트에 지금 경기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방해를 놓으니까 두르지 말라고 제재를 합니다. 그래서 다 코트가 끝나면 진행자가 삑삑 점수 확인 할 때 선수는 두릅니다. 선수가 떨어진 핀부터 줍고 관역에 있는 핀을 기술을 합니다. 이때 두를 때 오른손 22점입니다 라고 고지를 해줍니다. 여기서 혹시 고등이 불편해 가지고 핀 줍기가 어려운 분이 있다면 부심이 먼저
핀을 주워서 선수한테 전달하든지, 혹시 부심이 없을 때는 주심이 희수해서 선수한테 전달을 합니다. 0점 초기화 버튼을 눌러서 0점으로 만들어주고요. 다음은 왼손 투구가 되겠습니다. 4점이고요. 기록판에 4점이 나오고 4점을 기록합니다. 8점입니다. 8점 뜨고요. 8점을 기록하면 12점이 됩니다. 7점입니다. 7점이 뜨고요. 7점을 기록합니다. 19점이고요. 2점입니다. 2점을 뜨고요. 2점을 기록합니다. 21점입니다. 다음은 10점입니다. 10점이 뜨고요. 10점을 기록합니다. 그러면 누계가 31점입니다. 31점을 기록합니다. 왼손 투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진행자는 빽빽 점수 확인을 선언합니다. 그때 심판은 핀 횟수로 두르는 선수에게 왼손 22점, 오른손 22점, 왼손 31점, 개 53점이라고 고시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점수 판정법입니다. 득점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고 득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득점 인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핀이 관역에 맞고 표시부에 점수가 뜨면 당연히 표시부에 있는 점수를 인정합니다. 두 번째로는 핀이 떨어져서 핀이 떨어져도 점수 표시부에 기록이 되면 인정을 합니다. 관역판에 따닥이라고 해서 2번 점수가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당연히 맞고 떨어진 것 같이 앞점수만 인정을 합니다. 뒷점수는 인정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맞고 떨어졌을 때 점수가 안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심판이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이때에서부터 해야 될 일이 관역과 표시부가 같이 동시에 보여야만이 맞고 떨어졌을 때 점수가 인정이 안 됐을 때 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역을 저는 여러분들한테 주문하는데 이 표시부를 70%를 보고 위를 30%를 동시에 봤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맞고 떨어졌는데 점수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때 우물쭈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정확하게 보고 그 점수를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관역판에 맞았지만 점수가 안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딱 맞았는데 지금 맞고 있습니다. 맞았는데 오작동으로 점수 표시부에 안 나올 경우는, 또는 이렇게 정확하게 맞으면 6점에 맞으면 6점을 인정을 하지만 이렇게 선의 경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높은 점수를 자신있게 부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될 사항인데 심판이 못 봐가지고 다시 하라, 재투구해라, 심판의 지시해서 이렇게 하면 굉장히 혼선이 옵니다. 저도 진행을 해봤는데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경우는. 그래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심판 점수 판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8점과 7점 사이에 이렇게 맞았을 경우에 7점과 8점 경계에 부착됐을 때 표시부에 반드시 점수가 기록이 됩니다. 7점, 8점 기록이 될 때 그 점수는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혹시 7점과 8점 경계에 붙어 있는데 다른 점수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본인이 확실히 봤기 때문에 그 높은 점수로 인정을 해줍니다. 또 7점과 8점 경계에 부착이 되었지만 표시가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본인이 즉시 판정을 해서 높은 점수로 하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다중 접점 인식 기술이라고 해서 고속 카메라로 찍은 모습입니다. 그 관역의 측면을 모습인데 7점과 8점에 혹시 경계에 있을 때 어떻게 센싱이 되느냐면 먼저 맞는 그 한 점이 7점이기 때문에 7점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이 됩니다. 요것을 확실히 아시고 우리가 지도할 때 심판을 볼 때 설명을 해야만이 되지 규정이 그렇다라고 하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7점이 먼저 맞았기 때문에 이때는 7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피는 자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옆에 맞고 이 손으로 바르게 쓴 것 뿐이지 실제 맞는 것은 센싱에 의해서 점에 7점을 맞은 겁니다. 다음은 투구가 잘못 뛴 투구법입니다. 시간이 지금 길을 얼마나 했나요? 지금 15분 하셨습니다. 아, 그랬어요? 5분 남았네. 다음은 잘못 뛴 투구법입니다. 네 가지가 크게 있는데 기준선주의가 있고 손주의가 있고 발주의가 있고 측면자세주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측면자세주의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측면자세는 앞에 기준선이 있고 뒤에 이렇게 반드시 기준선과 평행하게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간혹 보면 발이 틀어집니다. 이것도 측면자세고 이렇게 들어도 측면자세라고 어기면 곤란하기 때문에 뒷부분에다가 측면자세 보조선이라고 개정돼서 추가로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측면자세를 밟지 않도록 바르게 되게끔 하기 위해서 측면자세가 추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주심과 부심의 역할 위치입니다. 먼저 부심의 위치는 선수로부터 오른쪽으로 1m, 뒤로 1m가 되겠습니다. 그 자세에서 관역 쪽으로 약 30도든 40도든 측면 자세를 하고 이때 주심은 부심하고 대각선으로 마주보면 됩니다. 관역에 10cm점을 왼발로 측면을 하고 부심과 나란히 되게끔 서면 되겠습니다. 부심의 역할은 선수가 반칙, 주의를 뭐를 하는지 보고 또는 뒤에 대기 선수들이 통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심이 주심한테 시그널을 보냅니다. 선수 중지, 손지라고 오면 주심은 기록을 하다가 그 소리를 듣고 거길 쳐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듣고 선수 바른 자세에서 주의를 줍니다. 동작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대의 진행인데요. 양로원이라든지 이렇게 소규모로 할 때는 섭한데요. 이렇게 진행이 되지만 대규모로 할 때는 안 되겠습니다. 저도 진행을 해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시작을 할 때는 좀 장례를 정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무슨 데이 시작을 하겠습니다 라고 장례를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대기하는 선수라든지 관중은 박수와 함성을 보낼 것입니다. 양쪽 경로당에서 나왔다 하면 서로 인사를 시키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수를 입장을 시킵니다. A팀, B팀 첫 번째 선수 입장해서 대의를 열리는 2m면 2m, 1m면 1m에 서게끔 해서 선수 뒤로 돌아 차렷 경례를 시킵니다. 뒤로 돌아를 시키고 대의 진행자는 전자 호각으로 시작 삐 약 한 2주 정도 길게 눌러서 시작을 합니다. 투구가 지금 진행 중인데 A라는 코트에서 먼저 끝났다고 핀을 주스러 온다든지 했을 때는 제재를 합니다. 선수 차렷 이런 자세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 종료가 되면
전자후각으로 삑삑 점수하기. 이때 선수는 피니스를 하러 들어옵니다. 다음은 왼손 준비가 되겠습니다. 왼손 준비 삑 하면 선수는 5회 투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때도 오른손과 같이 제재를 하고요. 삑삑 점수하기 하면 선수는 핀과 점수를 그때 고지를 해주면서 끝내면 됩니다. 다음 선수 교대를 해서 입장을 시킵니다. 경로당에서 양팀 직계를 내서 어느 팀이 이겼다고 이렇게 인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우리 스포츠에서 등급 분류가 있습니다. 장애인들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언어장애인, 지적장애인이 있습니다. 한 팔을 쓰느냐 양팔을 쓰느냐 이렇게 분류가 되고, 그 다음에 서서 던지느냐 휠체어를 타고 던지느냐 이렇게 분류가 되겠습니다. 이때 HP1S, HP1W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H는 종목입니다. 우리 항공 고유한 항공 명칭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습니다. H고요. 그 다음에 장애 유형이 되겠습니다. 장애 유형은 여기서는 P인데 피지컬 해가지고 지체장애인이 되겠습니다. 1은 한 손으로 투구하느냐, 2는 두 손으로 투구하느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는 서서 던지느냐, W는 휠체어를 타고 던지느냐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해석을 한번 하겠습니다. 뒤에서부터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선 자세로 한 손으로 투구하는 지체장애인 항공 선수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계 항공 체인지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준비를 좀 못했습니다. 책을 제가 접수를 못해가지고 준비가 좀 짧습니다. 그렇지만 체인지는, 첫째 체는 국민의 건강, 둘째 이는 가족의 행복, 지는 사이의 평화,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 패밀리 헬프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12주차 그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례인데요. 노인이라든지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군인이라든지 학교에서 또 여러 그 세대 공감, 태권도, 그 다음에 다문화 장애인 이런 데이가 우리 항공 체인지에 녹아들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항공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이론 여기까지. 이론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항공 심판 지도자 3급 연수 개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수 교육 장소는 이곳이 되겠습니다. 오늘 교육 인원은 24명이 되겠습니다. 교육 시간은 아침 10시부터 18시까지 8시간이 되겠습니다. 연수 비용과 보수 교육 비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또한 오늘 심판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면 제공되는 물품이 아래와 같습니다. 오늘 교육 목표는 심판으로서, 지도자로서 능력을 구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식을 진행을 합니다. 사전에 교육장이 잘 갖춰져 있는지 점검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사인은 협회 사무국장 또는 누가 합니다. 그래서 먼저 회장님 인사 말씀을 듣고 이어서 전문 강사인 강사로부터 인사 소개와 진행을 합니다. 이어서 이론 강의가 이루어지는데 회장님
우리 항공을 창시하신 허광 회장님이 격려차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어서 인사 말씀도 허광 회장님한테 듣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론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론 강의는 준비된 PPT를 통해서 교환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습조를 편성을 하겠습니다. 각 코트별로 1코트부터 코트별로 4명씩을 세우고, 그래서 1조, 2조 하면서 1조 손들어, 2조 손들어, 이런 식으로 내가 몇 조에 속했는지를 주입을 시키고, 또 앞에서부터 1열 1번, 2번, 3번 손을 들게끔 해서 오늘 참여한 교육생이 내가 몇 조, 몇 번인지를 알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항공 설치법입니다. 이 설치법은 경기용 항공인데요. 경기용 항공도 있고 대의항공도 있고 장애자용 항공도 있습니다. 오늘은 주로 우리들이 접해서 쓰는 경기용 항공에 대해서 설치법을 제가 강사가 먼저 시범을 해드리고 각조 돌아가서 한 명씩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강사 앞으로 전부 오늘 교육생들을 집합을 시켜서 설명과 실제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구분 동작으로 투구법을 시행을 하는데요. 간단하게 한 5분에 걸쳐서 몸풀기를 합니다. 저는 주먹박스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몸을 풀고요. 측면 자세로 강사가 먼저 시범을 보입니다. 보인 다음에 오른손부터 8단계로 구령을 붙여가면서 전체가 한꺼번에 구분 동작으로 연습을 시킵니다. 첫 번, 하나, 손등에 핀을 얹고, 둘, 조준, 셋, 준비, 넷, 시작. 하나, 둘, 셋, 넷, 요 동작을 한 다음에 손 내리는 동작은 5, 5, 6, 7, 8 천천히 내리도록 구분 동작으로 연습을 합니다. 강사의 동선은 표와 같이 한 명 한 명을 돌아가면서 교육생 한 명당 투구 1회씩 자세가 흐트러진 것을 잡아주고 합니다. 이때 다시 또 왼손도 동일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오른손을 24번 또 왼손을 24번 진행한 폭이 됩니다. 다음은 투구법입니다. 이때는 실제로 투구를 관역에다 해야 되기 때문에 강사가 먼저 투구 시험을 하고 1번 선수, 2번 선수를 입장을 시킵니다. 처음 하시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부터 1m라든지 1.5m에서 시작을 하도록 합니다. 여기서는 1.5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 5번, 왼손 5번, 10회, 1세트를 구분 동작으로 하고, 이때 주심은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속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손등에 올리는 거는 빼버리고 조준, 그 다음에 준비 시작을 한 동작으로, 저는 이렇게 지도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셋, 넷을 같이 하도록 하고 천천히 이때 마지막에 손끝이 손을 댔을 때 팔 이렇게 되게끔 손끝을 피는 동작을 했습니다. 이후 연속 동작으로 10회를 2세트를 합니다. 강사는 이때 실제로 전자후각과 마이크를 갖고 진행 그 멘트를 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1회 대전광역시 시장배 항공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선수 입장, 뒤로 돌아, 차렷, 경례, 뒤로 돌아, 오른손 준비, 삑,
다 투구를 다 했습니다. 삑삑 점수 확인. 왼손 준비. 삑 삑삑 점수 확인. 이런 식으로 2세트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1번 선수가 총 3세트를 한 후에 주심과 선수를 교대를 시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구분 동작 1세트, 연속 동작 2세트에서 총 3세트를 한 번에 하고 나서 이렇게 되면 1번, 2번 선수는 다 마치고 3번, 4번하고 교대를 시킵니다. 다음은 심판 수신호입니다. 먼저 강사가 부심의 수신호, 주심의 수신호를 하고 선수 지도를 이렇게 합니다. 구분 동작으로 부심 먼저 하고 주심을 순서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인 진행법입니다. 어차피 오늘 교육받고 심판 자격증을 딴 여러분은 마이크 잡는 법, 전자호각 사용하는 법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1개주씩 돌아가면서 대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24세트가 될 텐데요. 먼저 1조를 대의 진행조에 대기를 시킵니다. 1조 1번부터 제시된 시나리오에서 대의 진행 시나리오에서 읽도록 합니다. 처음 접하기 때문에 이유는 건 곤란하고 읽도록 해서 진행을 1인당 1세트씩 진행을 시킵니다. 다른 조에 2조라든지 3조, 6조까지는 계속해서 선수 역할, 심판 역할을 합니다. 계속 진행을 하면서 강사는 잘못된 것이 어디 있는지 지도를 해줍니다. 또한 평가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종료 전까지 실기평가를 2미드에서 55점이 나오면 통과가 되게끔 평가도 같이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론 평가를 30분 동안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심판법, 지도법에 대한 질의응답을 받고 단체 사진을 찍고 오늘 교육을 마치는데 혹시 실기평가에서 떨어진 친구들은 추가로 평가를 또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진 먼저 하나 찍으시죠? 같이. 네. 여기 앉으세요. 자, 여기 보시고요. 자, 표정 바짝. 자, 강희수 우리 전문 강사님 화이팅! 화이팅! 말씀하시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쉽지 않죠? 그 강의를 이렇게 되도록이면 원고에 준해서 완벽하게 하려고 FM식 강의를 하시려고 굉장히 노력하신 모습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수고가 많으셨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냥 느낀 대로 네네. 좀 말씀을 네네.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교수님한테 강의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일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우리한테 그냥 주입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듣다 보니까 뭔가 하면 저희가 이렇게 공감대 형성이 좀 잘 안 됐어요. 예를 든다면은 제가 이제 원래 칭찬을 먼저 해드리는데 이런 경우는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다른 부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참 도입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처음에 딱 왔을 때 인사할 때 그냥 자료가 자기소개가 없다 하더라도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항공협회 누굽니다. 이런 것보다는 오늘 날씨가 참 이런데 오시는데 고생하셨죠? 라든가 도입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람들을 접근할 때. 그랬을 때 본인이 자기소개를 저기 이제 PPT 안 나온다 하더라도 명확하게 한 3가지 틀을 갖고 계셔야 된다고요. MZ 젊은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또 어르신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일단은 나를 표현하는 방법인데 상대방들이 항공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이분한테서 3급의 교육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려면 맞습니다. 그분이 내가 누구한테 교육을 받았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명확하게 짧지만 임팩트 있게 자신을 소개하는 한국 속에서의 자신 소개법이 명확하게 좀 나와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거부터 제가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체크를 한 대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그리고 다른 분들이 참 어렵게 접근하는 점수 기록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장애 등급을 참 설명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 굉장히 다른 부분에 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신 거죠. 본인이 그 내용을 알고 설명한다라는 것이 확실히 나와주거든. 대부분이 다 그걸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그 명확하게 제 귀에 들어왔다라는 것 때문에 저도 공부 좀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한국을 소개할 때요. 그 첫 이미지잖아요. 모든 것은 그 우리가 남녀가 만나도 3초 첫 이미지라는데 한국을 딱 설명한다 하면 제가 오늘 소개드릴 한국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뭐 이제 저는 이런 걸 표현을 잘 하죠. 한국 소개 때 한국은 우리가 이렇게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남녀노소 언제 요렇게 딱 명확하게 귀에 들어오게끔 처음에 한국을 뭐다라는 것을 인식을 탁탁탁탁 시키는 그 생활체육으로서 양손 운동을 하고 그것이 딱 하는 거를 딱 대두해놓고 그리고 한국은 요런 거 요런 것이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한국의 뉴스포츠입니다 라고 결론을 내려서 최소한 오늘 오신 분들이 자격증반이면 한국이 뭐다라는 것은 명확하게 딱 구분 지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설명을 참 정확하게 잘 하셨는데 너무 잘 하시다 보니 FM이라 다 똑같이 들리는 거예요. 뭘 강조하고 또 확실히 알아들어야 될 것이 뭔지가 일반인들이 구분하기가 약간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하셔야 되고 너무 진실성 있게 아주 알고 계신 것을 전달하려다 보니까 이제 진실하고 다 좋은데 그게 말이 자꾸 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경상도는 억양 때문에 사람들이 불편하듯이 약간은 충청도 어투라서 그러신지 몰라도 말이 조금 느리셔서 다음 말을 할 때까지 기다려지는 거. 그래서 약간은 연습을 하시는 거. 제가 조금 이따 연습하는 방법을 하나를 가르쳐 드릴게요. 네. 그래서 약간은 말을 스피드 있게. 왜? 우리 스포츠잖아요. 어쨌든 생활체육이긴 하지만 스포츠이기 때문에 박동감도 약간은 있을 필요가 있고요. 경쾌할 필요도 있어요. 언어 속에. 받는 사람이 좀 재밌어야 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뭐 이제 요런 거는 네. 개개인의 성격 때문에 나타나지만 약간 뭐 조미료처럼 치면은 조금 더 맛이 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네. 그다음에 그 한국의 다른 교본들을 좀 안 읽으신 것 같아요. 네네. 죄송합니다. 저는 허 회장님께서 만든 책이 첫째 한자부터 끝까지를 거의 다 제가 수십 번을 읽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딱 강의하시는 걸 들어보면서 다른 어떤 한국의 교재를 아직은 덜 보셨다. 네. 전혀 안 봤습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되시면 그렇게 해서 이 강의 속에 원고도 좋지만 한마디 탁탁 집어넣는 게 네. 중요하거든요. 이게 장시하실 때 그 뜻이 이런 식으로 뭘 하나가 착 들어가고 다는 안 보더라도 그 중에 밑줄 친 게 몇 개라도 머릿속에 다 넣어놓으셨다가 강의할 때 네. 그러면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안 하시지만 저분은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구나 라는 느낌을 약간은 받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제가 이렇게 할 때 자세들을 명확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설명을 입으로 하는 것과 자세를 보여주는 게 다르거든요. 아까 여기 그 관역판을 갖다 놓은 이유가 설명을 할 때 저희들 오늘 평가를 하잖아요. 네네. 평가위원들한테 딱 본인을 임팩트 있게 자신을 보여주는 거는 행동이잖아요. 그런 걸 딱 보여주는 거. 그런 것도 강의에서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까 왜 하나, 둘, 셋 이렇게 이 손끝이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하실 때 그 왜 중요한지 본인 생각하시죠. 그 다음 답을 안 주셨어요. 뭐 중요한 이렇게 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스피드 테스트 할 때 반드시 체크를 합니다. 내용을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뭔지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생각날 수 있도록
이 한국에서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스트레칭 뭐 이런 용어들 잘 안 됩니다. 저도 발음이. 그렇지만 그런 언어들이 좀 어려운 것들이 용어들이 있어요. 한국만 쓰는 거. 그런 것들은 따로 좀 체크하신 다음에 약간 입에 익힐 수 있도록 해서 남들이 봤을 때 어색하다라는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아유, 잘 배웠습니다. 네, 그래도 많이 숙지를 많이 해주시는 게 느껴졌고, 그 제가 이렇게 강의 자료나 뭐 그때 말씀드렸던 그런 문장들을 그대로 겹치게 구사하시는 경우들도 제가 많이 좀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느 정도는 많이 충실하게 좀 준비를 해주시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약간만 이제 밝은 표정을 조금 더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말씀의 어떤 속도가 조금 느려서 조금만 더 빨라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른 부분은 되게 자잘한 부분만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H 할 때 H 이렇게 이제 표현하시는 거를 H라고 표현해 주시는 거, 이게 장애자나 장애우에서 이제 장애인이라는 명칭으로 좀 통일된 부분들도 같이 해주신 부분들. 마지막에 뭐 아마 그 한 번밖에 말씀 안 하셨었지만 그 뭐 실기평가 떨어진 친구들이라는 요 단어 요 정도만 한번 체크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좀 이렇게 그 프로젝트를 보고서 이제 말씀을, 근데 이거 다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긴 한데 이제 시선이 이쪽이 좀 더 많이 비중이 더 올라가면 좋지 않을까. 뭐 시간도 거의 딱 맞게 잘 준수해 주셨고요. 역시 잘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일단 오늘 이렇게 준비하신 거는 이 숙지는 잘 하셨어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한국의 연애에 대한 부분들을 질문하면 대답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앞에 부분 하신 분들은 책을 다 마스터해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중간중간 내용을 다 설명을 보충 설명을 이렇게 조금씩 해가면서 하니까 우리가 봐도 와, 저걸 다 읽었네, 다 이해했네 이렇게 되니까 격이 달라져요. 강사로서요. 우리가 그러면 같은 레벨 사람이 같은 레벨로 교육받는다고 느껴지면은 뭔가가 좀 억울하다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이제 아마 더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책에 대한 거, 뭐 교육에 대한 거,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완전 다 마스터하시는 게 좋겠다. 왜냐면 우리가 예전에 내가 이걸 배워가지고 우리 경도당에서 가르친다 이런 생각한 게 아니라 내가 배워서 삼국 지도자를 양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최소한 지도자들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동안은 우리가 교육받은 사람, 내가 배워서 경도당 어르신들이나 학생들이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취재하는 거는 여기에 넥타이를 매신 분들을 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이제 앞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대학 교수님도 있고 총장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무슨 모임의 그 협회 회장님들 다 있으세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어설프게 해가지고는 좀 안 된다. 그리고 이제는 뭐냐면 제가 여기서 좀 당당해야 돼요. 지금 제가 느꼈을 때 뭐냐면 일단 자세부터 당당히 피시고요. 가슴 피고 그다음에 목소리도 죽어나서 뭐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소리가 크게 당당하게 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리고 더 당당하려면은 잘 웃으셔야 돼요. 그래서 웃는 것도 지금 우리가 그래서 지금 해만 삐시지만은 강의하면서 우리가 혹장에 잘하는 게 뭐냐면 대하면서 샥 웃고 뭐 그다음에 질문도 해가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리드를 해간다고. 근데 지금 이제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계속해서 보고 저기 하면 이쪽 분은 지루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뭘 배웠는지 기억이 안 나고. 그래서 지금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말을 스피드 있게 해봐야 돼요. 파워풀하게 좀 목소리 더 크게 한다고 생각하고 완전히 한번 탈전할 정도로 한번 해봐야 돼요. 하는 것이 이 작은 공간이라도 그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그 점 필요한데 그 과정을 좀 겪고 이렇게 하시면은 지금 이제 숙지된 부분들을 목소리 크게 밝게 소통해가면서 눈을 봐가면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PPT한 내용을 숙달이 됐으니까 한번 슬쩍 보고 말로 하면 되거든요. 다 일일이 보면은 저 사람 뭐 배워가면서 가르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는 뭐 준비 기간도 짧고 네 알아요. 손자가 태어나가지고 요즘 손자 보느라고 좀 정신이 없어요. 잠도 못 자고 그랬대요. 육아하느라고. 그래서 이해는 하지만은
이제는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웃을 때 지금 입 벌리고 싶잖아요. 입을 환하게 더 벌리셔야 돼. 평소에. 아니 내 이빨 못생겨서 안 돼 이게 아니라 더 크게 벌리는 것을 쭉 하다 보면 얼굴 분위기 바뀌어요. 아까도 내가 그 앞에 분한테 똑같은 얘기 했는데 아 나도 옛날에 뭐 독살하고 웃질 않았는데 내가 바뀌는데 노력하면 바뀝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크게 하는데 배심해서 아 해보자. 아 해보세요. 배 크게 벌려. 그리고 크게 소리를 내보세요. 지금 뭐냐면 목소리가 충청도 목소리를 해가지고 자꾸 끼어들어가 이게. 근데 그거는 강사로서 반드시 바꿔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 저기 그 위원장 좀 하시는 거 보면 목소리가 까랑까랑하잖아요. 이게 예전에 전국을 다니면서 기업체 CEO들 강의하셨던 분이라거든요. 그것도 강사들 이렇게 심사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다 짚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된 내용들이 여기에 좀 녹음이 다 돼 있을 거예요. 보시고 그거를 내가 한번 트레이닝을 해보시면 돼. 그래서 한 거 하고 내가 다시 한번 한 걸 녹음을 해보시면은 그다음에 스피드도 빨리 하고 목소리도 크게 하고 더 웃고 당당하게 화면 보고 카메라 보고 이런 것들 좀 트레이닝하면은 훨씬 좋으실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전문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치밀하게 잘하셨어요. 네. 역대 앞에 있는 사람 제일 잘했어요. 필요한 부분을 다 짚더라고요.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배구 선수를 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지금도 심판부로 다니고 아, 해서 네네네. 그런 그런 거는 걸 확실히 당당하게 네, 느꼈어요. 그건 아주 치밀하게 하셨고 네. 이제는 그거를 내 생각을 전달하는 과정이니까 네. 강사의 입장이니까 네. 그런 부분 여기서 이제 자세도 이제 다를 때 배 크다고 키 크다고 구부리지 말고 더 크게 해야 돼요. 표현하시는 부분 아까 우리 사투리 부분들 이제 좀 바꾸시고 이제 우리 충청도가 말이 정확치가 않아. 이제 그런 것도 트레이닝 억양도 좀 해보시고 강조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는데 저분도 쭉 했는데 마지막에 빨리 하고 뒤에 요점 정리로 다 강하게 임팩트 있게 해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아 내가 뭘 배웠구나 앞에서 막 뭐라 했는데 뒤에 가도 임팩트 탁탁탁탁 정리해 주는 거. 그래서 앞에 시간 줄이는 게 앞에서 시간을 다 줄이고 뒤에서 임팩트 있게 요점 정리 탁탁 해주는 것이 훨씬 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을 거예요. 왜냐면 교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저분한테 한 가지만 네. 딱 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그 CS 강사를 훈련할 때 언어 이렇게 제 얘기를 들어보면 한마디라도 억양의 강조 부분이 있잖아. 같은 말이라도요. 그 훈련하는 방법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이렇게 공간에다가 의자를 두고 이제 띵박질 이 의자를 중심으로 하고 제가 여기 있어야 돼요. 이 의자를 두고요. 아버지는 나비 타고 장에 가시고 빠른 걸음으로 그 노래를 계속 불러요. 이게 뱅글뱅글 돌면 그럼 어떻게 되나 하면은 목에서 헐떡헐떡 하면서 자당적으로 언어가 높낮이가 막 나와요. 근데 그게 정신없이 뭐 어지러워가 넘어지면 안 돼요. 그렇게 잡고 넘어지지 말라고 잡는 거예요. 왜냐면 하다 보면 어지러울 수 있으니까. 잡고 정말 정신없이 계속 노래를 몇 번 부르잖아요. 아버지는 나귀 타고 장에 가시고 뭐 이렇게 되면 이 목이 트여요. 그래서 보통 서울 사람들 강의하면 강의가 안 되면 이걸 수십 번을 시켜요. 그러면 이게 자신도 모르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강의를 하면 자신도 모르게 뭐 흥분되면 목에서 크게도 나왔다 작게 나왔다 강약 조절이 잘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계단을 오르내리시면서 다리에 무리가 없다면은 아버지는 나귀 타고 강사들 주로 이걸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굴곡 나오기가 막 언어가 굉장히 좋아서 그거 훈련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단을 이렇게 하면서 숨이 헐떡거릴 때 이 언어가 여기서 터여요. 그거는 반드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험하게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강사 훈련법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상대에게 강약, 그렇죠? 이렇게 똑같은 언어에도 높낮이가 있어야 들을 때 정확하게 들리거든요.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까